이번 시간에는 샘플링 검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샘플링 검사입니다. 우선 검사의 종류에는 검사를 공정상 어느 공정에서 하는지, 어느 장소에서 하는지, 어느 때에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방법에 따라서 이 다양한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공정상 보게 되면은 수입할 때, 그 다음에 공정에서의, 최종에서의, 출하에서 이런 공정이 있고요. 검사 장소에 의해서는 현장에서 하는 거, 지입 검사, 순회 검사 등이 있습니다. 시기는 매입 시기, 중간 시기, 공정 간 시기, 최종 시기가 있고, 검사의 성질에는 이 파괴해서 검사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비파괴하는 검사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검사 방법에 따라서는 우리가 전수 검사, 전체를 다 검사하는 것과 자, 일부 몇 개를 뽑아내어서 하는 샘플링 검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점수 검사부터 알아볼게요. 전수 검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제품 하나하나 다 완벽하게 검사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이 작은 결함도 절대 용납지가 않을 때는 뭐 전수 검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뭐 휴대폰 같은 거 요즘에는 아주 고가이기 때문에 휴대폰 같은 것을 검사한다거나 아니면 뭐 생명과 직결된 그런 장치들은 우리가 전수 검사를 하는 게 맞는 거죠. 하지만 이제 큰 비용을 수반한다는 것은 이제 어쨌든 단점이 될 것입니다. 전체 검사를 쉽게 할 수 있을 때 불량품 혼입을 허용하지 않을 때 해당이 되게 됩니다. 자동 검사기 또는 간단한 게이지로 검사할 수 있는 경우와 같이 검사의 수고와 시간이 별로 들지 않고 검사 비용보다 어떤 효과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 자, 로트의 크기가 작고 그러니까 만드는 개수가 좀 적을 때, 파괴 검사가 아니므로 전수 검사를 쉽게 할 수 있을 때 사용합니다. 또 불량품 혼입을 완전하게 허용하지 않을 때입니다. 치명적인 결함이나 불량품이 혼입됐을 때 안전면에 우리가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 또 불량품이 혼입되면은 이 경제적으로 더 큰 영향이 미치게 된다. 이럴 때 또 불량품이 넘겨졌을 때 다음 공정에서 커다란 손실을 주게 된다면 우리가 비용을 수반하더라도 전수 검사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자, 샘플링 검사도 있습니다. 샘플링 검사는 이제 몇 개를 이렇게 추출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샘플링 검사라고 하게 되죠. 이런 샘플링 검사에서는 일단 어떤 특정 로트로부터 추출한 샘플을 검사해서 그 다음에 이 검사한 것이 통과하냐 그렇지 않냐로 가지고 그 전체 로트의 합격과 불합격을 판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불량품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거로 이제 우리가 비율적으로 계산할 필요도 있게 됩니다. 샘플링 검사에서 파괴 검사할 때는 예를 들어 인장 강도라든지 전구 수명 이런 것이 파괴 검사의 종류가 되고요. 연속체나 부피가 큰 거, 검사 수량이 많고 어느 정도 불량품의 혼입이 좀 허용되는 거. 사실 볼트나 너트나 이런 것들은 조금 어느 정도 불량품이 들어가 있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한 개 포장 단위가 뭐 수백 개, 1000개, 보통 1000개 이렇게 한 봉지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크게 뭐 문제 삼지는 않죠. 검사 항목이 많을 때 검사 비용이 검사 비용을 저렴하게 할 때, 생산자의 품질 향상에 자극을 주고 싶을 때 우리가 또 샘플링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샘플링 검사의 특징을 보면은 샘플링 검사에서 로트 단위로 불합격되므로 불합격 시 생산자 손실이 크게 되고요. 이 로트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만들 때 생산되는 물건을 우리가 로트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뭐 볼펜을 1000개 만들었다라고 해보죠. 이 1000개 만들게 되었는데 1000개 중에서 제가 샘플링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한 5개 정도를 샘플링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개수이지만 자, 여기서 만약에 불량품 손실이 나게 되면은 이 1000개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불량품이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불합격된다면 사실 생산자는 이 1000개 안에는 분명히 상태가 정상적인 것도 있을 텐데
정상적인 것도 불합격 판정되어 버리니까 손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체 검사보다 신뢰도가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샘플된 시료에 대해 충분히 정확한 검사 가능, 그다음 무작위 추출법을 이용하게 됩니다. 사실 샘플링 검사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검사 방법이라든지 장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추출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의 한 로트에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특징들, 그것들을 어떻게 뽑아낼 것인가, 그 추출 방법이 굉장히 이제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추출 방법으로서 자, 첫 번째 이제 랜덤 샘플링을 이제 제안합니다. 자, 단순 랜덤 샘플링, 뭐 개통 샘플링, 지그재그 샘플링이 있는데요. 단순 랜덤 샘플링 볼게요. 난수표나 주사위 등을 이용하여 크기 n의 로트로부터 크기 n의 시료를 랜덤하게 뽑는 것. 개통 샘플링은 모집단으로부터 시간적, 공간적으로 일정 간격으로 시료를 뽑아내는 것. 예를 들어 한 시간에 뭐 2개씩 이렇게 뽑는다든지 이런 거. 지그재그 샘플링, 개통 샘플링에서 주기성에 의한 치우침의 발생 방지를 위해서 고안한 것, 그 다음에 품질이 변하는 주기와는 다른 간격으로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단순 랜덤 샘플링에 이렇게 종류를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층별 샘플링입니다. 기계 장치 원자재 작업 방법, 작업 시간별, 2단계 샘플링, 그 다음에 집락 샘플링, 뭐 이런 종류들도 있습니다. 층별 샘플링은 그러니까 샘플링 검사의 목적을 볼게요. 제품이나 재료의 합격, 불합격을 판정해서 이것으로 제품을 구입하거나 재료를 수입하기 위해서 사용하고요. 또 반제품, 제품의 검사 결과에 따라 공정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도 사용합니다. 샘플링 검사는 우리가 최종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 과정에서도 해야 되는 것이죠. 개수 샘플링 검사와 개량 샘플링 검사에 대해서 내용을 보죠. 개수는 수를 세는 거고 양은 양을 측정하는 거죠. 개수 샘플링 검사에서 시료 중 발견된 분량 단위체의 개수 또는 결점 수를 세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기다 제가 밑줄 하나 칠게요. 단위체의 개수나 결점 수를 세어 미리 정한 합격 판정 개수와 비교해서 합격과 불합격을 판정하는 것을 우리가 개수 샘플링이라고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분량이 몇 군데 이상이면 괜찮다, 몇 곳 이상 아니면 특정 수 이상이면 괜찮다, 괜찮지 않다, 그런 것들을 정하게 되죠. 다음에는 이제 개량 샘플링입니다. 시료 중에서, 시료라고 하는 건 이제 샘플링으로 뽑아낸 것을 우리가 시료라고 하죠. 단위체의 품질 특성치를 계측하여 시료 전부에 대한 평균치 산출하고 미리 정해진 합격 평균치와 비교하는 것. 자, 여기서는 위에서는 개수를 쟀는데 이제는 평균치를 산출한다라고 하네요. 특정 밀도를 우리가 한다든지, 아니면 혼합됐을 때의 비율을 체크한다든지, 아니면 순도 측정,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계량 샘플링 검사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샘플링 검사의 생산자 위험과 소비자 위험이 있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5%고 우리가 10%라고 하게 되는데요. 생산자 위험. 자, 생산자는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샘플링 검사를 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공장장이라고 하게 되면은 공장장이 가지고 있는 위험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생산자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멀쩡한 제품인데 샘플링 한 것이 잘못되어서 이 전체가 다 불합격되는 거, 그게 생산자 위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샘플링을 한 것이 불량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전체 다 멀쩡한 제품까지 이제 불량으로 이런 일종의 그렇게 조치되는 것이 생산자 위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소비자는 어떤 위험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소비자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불량이 나야 되는 건데, 원래 이게 불량품인데 샘플링 검사에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아서 이제 소비자까지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소비자 위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10%로 정도 놓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산자 위험은 보통 이제 5% 정도로 정하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자 위험은 한 5%로 정해서 공급자를 일단 보호하게 되는 측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불량률, 소비자 위험은 한 10% 정도로 정해서 구매자를 보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샘플링으로 인한 변동과 OC 곡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OC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Operating Characteristic
커브라고 이제 검사 특성 곡선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곡선이 있습니다. 자, 그 곡선도 조금 이따가 한번 보죠. 샘플링에 의한 변동, 샘플링 검사를 다음과 같은 로트에 대해 몇 회 되풀이해도 우연성에 지배되어 결과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곡선이 바로 이 OC 곡선에 해당합니다. 여기 내용이 나오게 되네요. 검사 특성 곡선, 샘플링 검사의 성질 표시. 자, 내용 한번 그냥 편안하게 보십시오. 일정 불량률을 가진 로트가 합격하는 확률은 로트의 품질에 따라 변하게 된다. 자, OC 곡선에 따라 좋은 로트의 잘못에 의한 불합격 확률 또는 임의의 품질을 가진 로트가 합격 또는 불합격될 수 있다. 변동의 확률도 나와 있게 되고요. 자, 여기서 한 줄씩 좀 쳐볼까요? 로트의 크기 n의 시료의 크기 n에 비해 충분히 클 때, 그러니까 로트의 크기가 충분히 시료보다 클 때 OC 곡선은 로트에 의해서 영향이 적게 된다. 자, 시료의 크기가 크게 되면 OC 곡선은 점차로 일어나게 된다. A의 경우라고 이제 부르게 되죠.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자, 이런 상태에서 좀 이렇게 늘어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n을 일정하게 하고 c를 증가시키면 OC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죠. n이라고 하는 것은 로트의 크기나 시료의 크기를 일정하게 하고 c의 크기를 증가하게 되면 OC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것이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오른쪽 그림으로 이 곡선이 이런 형태에서 오른쪽으로 더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 그래프에서는 충분히 표시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 뒤에 이제 관련된 문제로 오게 되면은 여기서 조금 알아야 될 것이 이게 합격 확률이 여기가 이제 100%가 되는 거죠. OC 곡선에서의 특정 지점을 우리가 이걸 알파라고 놓고 생산자 위험이라고 하게 됩니다. 생산자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였습니까? 이 멀쩡한 제품이 이 시료의 특성 때문에 이 전체 로트가 불량으로 매겨지는 것이 바로 생산자 위험이 되는 것이죠. 또 반대로 자, 여기 값은 우리가 베타라고 하게 됩니다. 베타는 이제 소비자 위험입니다. 소비자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제품, 그러니까 불량 제품이 정상으로 판단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소비자 위험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에서 생산자 위험을 빼게 되면은 이게 좋은 로트를 합격시키는 확률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뭐 이 내용들은 뒤에 그냥 간단하게 수를 넣어서 푸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 내용으로 한번 보도록 하시죠. 샘플링 검사의 형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수 규준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규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규칙을 준수한다는 거죠. 우리가 생산자 입장과 소비자 입장 두 개의 입장이 있는데요. 생산자는 웬만하면 통과하기를 바랄 테고 소비자는 웬만하면은 잘 거르기를 바랄 겁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우리가 보증하는 정도를 어느 정도 정하고 양쪽에서 합의하게 되는 이러한 것이 일종의 개수 규준형 샘플링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 위험 확률이 아까 이제 OC 곡선을 통해서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소비자도 위험 확률이 있게 되는데 이 적절한 수준을 상호 이제 협의를 통해서 어떤 수준이 양호하게 되면 합격하는지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품질의 당연히 기준은 검사 단위에서 양호품과 불량품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되고요. 여기 관련된 이제 유의수진 같은 경우에는 합격하고 싶은 로트의 불량률 상한과 불합격하고 싶은 로트의 불량률 하한의 값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료의 크기와 합격 판정의 개수를 구하게 되고 자, 로트가 형성되는 것은 동일한 제조 조건으로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그걸 한 로트라고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시료의 채취 방법은 가장 일반적인 겁니다. 로트로부터 샘플링 검사법에 의해서 시료 채취하고요. 그 다음에 불량품 수를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로트의 처리, 합격 로트, 불합격 로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계량 규준형은 그러한 수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양을 중심으로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 평균값 비교 이런 것이 여기 특징이 되어 있고요. 개수 선별형은 이제 불합격된 로트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전체 이만큼 양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만큼 양에서 자, 이러한 제품들이 이제 있다고 해보죠. 자, 이 중에서 샘플링을 자, 요것을 빼게 되었는데 이것이 다 이제 불합격 처리됐어요. 그러면 이 전체 만든 제품, 한 공정 로트 안의 제품을 모두 다 불합격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씩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전수 검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전수 검사를 하게 되어서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즉 문제가 없는 양호품인 경우에는 이제 출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합격된 로트에 대해서, 이 전체 로트에 대해서 전수 선별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 바로 개수 선별형 샘플링 검사입니다. 여기 뭐 분량률 표시하고 전수 검사를 한다. 자, 이게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전수 검사를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런 거는 파괴 검사에서는 안 되고 비파괴에서만 가능하게 되고요. 그리고 분량률은 굉장히 이제 적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좀 비용이 좀 많아지고 공급자에게는 좀 불리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사량도 많아지죠. 다음에는 개수 조정형 샘플링 검사입니다. 이거는 이제 조정한다는 것이 소비자 측을 조금 더 중심으로 볼 수 있어요. 소비자 측에서 샘플링 검사를 혹시 좀 수월하게 하거나 까다롭게 하거나 자, 그런 합격 품질 수준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써 있죠. 요구 품질 수준의 기준으로 합격 품질 수준을 정하게 되고, 자, 이 합격 품질 수준 이상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모두 다 통과시켜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개수 조정형 샘플링 검사가 됩니다. 다음에 계량 조정형 샘플링 검사라고 하는 말도 있고요. 연속 생산형 샘플링 검사, 물품의 흐름 상태를 계속 보면서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어서 여러분 관련된 문제를 푸시면서 여기 샘플링 검사에서 조금 더 요구되는 구체적인 문제의 내용들의 그 감각을 익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설명 마치고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기 시작하시겠습니다.